이제 후보자로 추천되신 거에 대해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가 대통령 위원장 소식이 왔다 갔다 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 조한창 후보자와 같은 경우입니다. 이 임명하는 것과 관련해서 헌재에서도 법리상 가능하다고 했고, 그리고 어제 두 후보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생각도 헌법 규정에 9명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되어 있고, 그 다음 항에 그 중에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 또 국회가 선출한 자 3명을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상은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 부분은 간과할 수는 없다고,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핵 심판을 지금 6명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래서 추가 헌재 재판관 임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힘당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규정이 7명이 심리를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근데 그 규정 자체가 가처분으로 되어 있어서 6명이 지금 심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의 재판관이 구성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하고 탄핵하고 라는 말을 할 만큼 비상계엄이 그렇게 가벼운 것입니까? 가볍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절차가 지켜졌다고 생각하신가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부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보도는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문제점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결함되어 있어 이런 류의 실질적인 요건이 필요하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였습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러한 전쟁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와 유사한 사변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문헌상 나오는 사변이라는 사태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좀 다르라고 생각을. 아니, 견해가 다르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본인 생각을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후보자 대해서는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야죠.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후보자 당시 비상계엄 상황을 어디서 들었나요?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황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왜 황당했을까요? 제 느낌은 그때 상황과 그 나타난 자막의 내용이 적절한 것이었는지가 부합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현실과 좀 맞지 않다는 느낌이 당연히 들었겠죠? 네. 대통령이 권한이 일시정지됐을 뿐 수사기관에 수사받는 것을 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지금 대통령은 내란죄로는 현행 소추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사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죠?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서 수사받는 게 부적절하다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아직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헌법에서 내란죄, 외환죄는 형사상의 소추권, 대통령의 소추권의 예외 사유로 해놨겠습니까? 그만큼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대해서 국가를 전복시키는, 국가 자체를 없애버리는 일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라도 수사를 하고 처벌해야 된다. 그것을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이런 취지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권한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으니 수사받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후보자 본인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논리적으로 맞는지를 묻습니다. 그 말이. 대통령직에 있더라도 내란죄, 외환죄의 경우에 소추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는 실제로 내란죄로 입건이 돼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포고령 1호에 국회 활동을 금지시켜 놓고 강제 침입을 하고 또 체포 시도를 하고 봉쇄를 하고, 이거 이상
국헌문란을 입증할 만한 사실관계가 어디가 있습니까? 봉쇄, 위협, 공포심 조장 이거는 우리 12.12나 5.18에서 대법원 판례에서 결정했던 넓은 의미의 폭동에 해당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 판단에 대한 혹시 의견 있으세요?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제가 네.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중인 사건은 사실관계를 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나와 있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추가 사실관계는 뭐 그 다음에 얘기해요. 지금 나와 있는 거 봉쇄했죠. 그다음에 공포심 왜 아니 가서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데 공포심이 조장돼야 안 돼요. 이 사실관계 이거 다 아시잖아요, 이거는.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 볼 때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된다 안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행위만으로 성립이 될지 여부는 아니, 제가 아까 추가적인- 말씀드렸죠. 포고령 1호가 뭡니까? 국회 활동의 금지예요. 국회 활동을 금지시키는 목적을 품었다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국헌문란의 네, 목적은 2분 더 드리겠습니다. 법률의 규정상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행위 자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진지 여부는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제가 정확한 후보자님. 사실관계를 그러니까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사실관계에 관한 거고요. 네, 포고령 1호는 이거 국가 문서로 발표가 된 겁니다. 이 사실관계를 특정할 이유가 없어요. 다 이미 특정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 포고령 1호라는 것도 증거로서 수사나 재판에 쓰여질 가능성이 있는 내용인 것은 그게 맞습니다. 증거가 된다면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 이 포고령 1호는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증거가 된다면. 증거가 된다면 불리한 증거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냥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돼요 이거는. 뭐 불리한 증거를 떠나서 이 증거를 가지고 탄핵을 하느냐 여부 그 중대성에 대한 판단은 또 다른 이제 그 판관의 재량이겠지만 기본적으로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되느냐 여부에서는 이거 가지고 무슨 논란의 여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이번 12.3 계엄 사태는 97년 대법원 내란죄에 대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내란죄를 피해갈 길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내란죄가 성립하는지가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에도 중요한 부분이었고 추후 심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를 할 때 반드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지만 결론에 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반드시 전제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심리 과정에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형법상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지 이 부분하고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되는지는 반드시 동일한 건 아니죠. 반드시 동일하다고는 뭐 네.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봅니다만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비상계엄 자체가 만약에 중대한 법률 위반,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다면 탄핵을 인용할 수도 있는 거죠. 심리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밝혀진다면 이라는 전제에서는 뭐 가능하다고도 생각합니다. 네. 헌법재판관이 되신 다음에 재판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입니다. 군대나 경찰에 의해서 헌법재판소로 출근할 수 없게 해서 심리를 할 수 없게 되면 그건 형법제 91조 제2호의 국헌문란에 해당합니까? 헌법기관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문헌상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라는 의미는 맞습니다. 마찬가지 이론적으로 묻겠습니다. 국회의 권능은 법안을 심의하고 의결을 하고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일어납니다. 만약에 헌법에 정해진 국회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군대나 경찰의 행위, 이거 국헌문란에 해당합니까? 국회의 권능을 뭐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은 맞습니다. 후보자도 동의합니까? 그 판례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판단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혹시 평소에 유튜브 즐겨 시청하시나요? 잘 보지는 않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일부 유튜브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는데 그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대법원에 여러 소송이 제기됐지만 다 모두 인정이 되지 않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선관위에서 충분히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짧게 어떤 사람의 발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선관위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 2, 3, 4, 5 같은 식이었습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 누가 말한 발언인지 아십니까? 대통령께서 하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 선관위 시스템이 엉터리라 국민들이 선거 결과에 신뢰할 수 없다. 이 주장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대법원 판결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선거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계엄을 선포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계엄 자체는 요건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국민들이 지금 이러한 부정선거론을 믿고 동조하는 현상이 있는데요. 혹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면서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의 동의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근거가 제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